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TQQQ 18불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제 보면은 바이든은 정확한 소비물가 9.1% 연준 울트라 스텝 밤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는 9%를 넘어서 9.1을 찍었습니다.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시장에서지 8.8%도 상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5bp가 아닌 100bp를 올리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5bp는 당연하고 100bp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9.1, 예측은 8.8을 했지만 9.1까지 나왔습니다. 9.0까지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 정도 예상해 봤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왔으니까 바이든도 올랐던 얘기이고 패드도 깜짝 놀랐을 만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진 않았지만 앞으로 밀려올 것들이 더 크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도 같이 덩달아 올랐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미국의 주거비는 CPI 아까 보셨던 거는 CPI는 32% 정도,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40%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 주거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고 갑자기 주거비가 이렇게 올랐으면 바로 뚝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더라도 슬금슬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CPI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 영상에 CPI를 보고 투자하셔도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인간 지표를 보면 지금 상당히 미국의 물가가 비싸다, 너무 높다, 그리고 가스값도 비싸고 푸드값도 비싸고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비싸다라는 것을 현지인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CPI를 보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 지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 가장 먼저 되고요. 통계는 한 달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나는 적응하고 살만해 할 때쯤 통계는 그 다음 달에 정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통계와 인간지표 내가 느끼는 체감 지수들을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예상은 장기적으로는 하락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간선거 전에 기술적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이 정도에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락만 외쳐야 되냐 상승만 외쳐야 되냐 이게 아니라 장기적이냐 중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에 따라서 포지션은 변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어제 100bp를 인상을 했습니다. 한국도 50bp 지금 인상해서 지금 말들이 많죠. 뉴질랜드도 50bp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은 75bp는 인상은 무조건이고요. 100bp가 인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bp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고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100bp도 가능성이 있다. 100bp가 무조건 온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가 9.1, 가스가 59.9, 에너지가 41.6, 푸드는 10.4, 쉘터는 이제 주거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5.6%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 후 빠른 금리 인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내년 하반기쯤 가서야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모두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현금, 예수금 그리고 가장 제가 많이 하는 말 뭐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이 지금 역전이 되는데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구간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번 터치를 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쭉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또 터치를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경기 침체의 신호를 알려주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장기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QQ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21.32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7불 때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27불 때 기술적 반등이니까 조심하셔라. 그때 투자하면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려갈 때는 팍팍 내려가고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는 살짝씩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18불까지 기다릴 겁니다. 물론 18불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8불을 기다릴 거고 18불이 안 와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겠죠. 하지만 저는 18불 때까지 기다려 볼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18불 그 다음에 8불까지 여러분들이 투자할 금액이 있어야 된다. 현금과 예수금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XXL도 지금 10불 53전까지 내려갔다가 13불 29까지 다시 올라왔지만 아직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ULZ FNGU는 투자 종목이 아니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QAD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64불 정도 이 정도부터 쭉 모아왔은 분들은 이렇게까지 떨어질 때는 괜찮지만 올라갈 때 절대 사면 안 되고 자기가 산 거 밑에 마지막 포인트에서 밑으로는 조금씩 사는 건 괜찮지만 위쪽으로 올라갈 때 사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불 때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SSO도 59불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샀다면 올라갈 때만 사지 않았으면 그래도 크게 손해는 많이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내려가더라도 내가 가진 예수금의 10% 정도 SSO를 만약에 사신 분들이라면 SSO에 투자할 금액의 10% 정도만 사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은 투자를 하시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 이렇게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떨어지면 129불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조금 진입은 괜찮지만 이것도 역시 10%에서 20% 애플을 내가 살 금액의 10%에서 20% 정도만 이렇게 분할 매수는 괜찮지만 몰빵하시면 힘들다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40불 때까지 갔다가 151불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나스닥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조심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소가 인원 감축을 하겠다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도 앞으로 어느 정도 가이던스 한 예상치만큼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의 향후 가이던스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더 좋다고 보고요. 만약에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냥 예상치만큼 나온다면 그때도 하락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계속 여기서 보합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522불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스닥은 쭉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한 번씩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 제가 말씀드렸던 10,000포인트 가까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저는 8,600포인트까지도 기다려 볼 예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씩 온다고 그때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은 하락 장세입니다. 하락 장세.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하락이고 중장기적으로 중간 선거 때 기술적 반등 나온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